대통령께서 거론하시고 추진하시는 데 대한 거부감도 많이 들립니다. 그 거부감의 내용이라 그러면 아마도 두 가지일 겁니다. 대통령이 말함으로 해서 그 정치권에서 또는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정치 행위들이 정당한, 공정한 것으로 이렇게 위선이 될 수 있는, 위장이 될 수 있는 위험성. 또 다른 하나는 공정의 잣대를 이 대통령이나 이 정권 담당자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그것으로 적용할까 봐 하는 그 독선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려들이 아마 그 거부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공정함이라는 것은,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모두가 직관적인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선을 하거나 독선을 하게 되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만일에 정권에서 또 대통령이 그렇게 위선과 독선을 하면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아는 대통령이 또 정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공정성이라는 것을 갖고 스스로 펴내는 이 정치 행위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놨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감시 기능을 감시하라고 또 살펴보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의 이런 제안에 대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정치적인, 정책적인 어떤 그 담론의 제안은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하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이 무엇을 이 시점에서 원하느냐 하는 것을 제일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고 그걸 찾아서 이제 화두로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그 제안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진정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과 실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대 정부의 어떤 그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이 어떤 그 슬로건으로만 내걸고 실천이 안 됐을 때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화두로 이게 이제 제안된 이상은 보다 이제 이게 실천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에서도 각 사안별로 정책 사안별로 이것이 전파되면서 이제 사안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기준들을 발굴하고 이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오 교수님은 이 공정성 사회 문제가 국정 과제로 이렇게 중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의혹과 여러 가지 불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역시 공정성의 문제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학설을 내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의 합치된 그런 식의 어떤 잣대를 낼 수가 없는 아주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공정사회를 추진하되 잣대를 갖다 통일하거나 하나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은 쓰시지 마시고 하나의 테두리 또는 하나의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이런 일반 국민들이 이제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이제 공정사회 문제를 이제 우리의 화두로 이렇게 삼고서 국민들이 전부 다 같이 서로 여기 참여해서 공정사회를 추구하면 결국 우리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로 다시 전환해서 아마 좋은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국민들의 세계로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오자. 그런 말씀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들도 이 방송을 이제 듣고 보시면서 나도 나대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해서 잣대에 대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제일 대학 교수가 할 일이 이건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의 잣대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학과 김주선 교수님, 네,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이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불공정하게 대우를 받으면 울분에 차서 화를 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누구나 다 공정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단지 문제는 공정에 대한 직관적인 기준들이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공정에 대한 기준을 우리들이 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면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물론 내 속에 있는 이 공정에 대한 감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출 때 어디에 비춰야 되냐면 사회에 있는 법하고 비춰봐야 됩니다. 또 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다 규정하지 않으니까요. 거기엔 사회 통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념도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변해나가면서 통념도 바뀌어나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들이 공정에 대한 잣대를 정말로 쓸만한 잣대를 우리가 만들려면 자기 직관과 사회 통념과 이 법을 다 함께 조화시킬 수 있게 서로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담론을 펼치고 또 공론화시켜서 합의하는 기준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영도 교수님의 공정성의 잣대 듣고 네. 싶습니다. 우리 사회 이 시점에서 기회균등부터 우선 제대로 실현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이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자꾸 제도도 마련하고 또 실행에도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이제 그 균등한 기회 속에서 탈락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양한 방법, 뭐 패자 부활전도 있고 또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안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를 또 주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정한 이제 사회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균등을 실천하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저는 가진 사람들,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솔선수범이 이제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균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도층의 이 어떤 그 솔선수범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병선 교수님 공정성의 잣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공정성의 잣대에 관해서는 사실 쉽게 돌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정사회 또는 정의사회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한 가지 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것은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 그리고 또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원리가 있었거든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공정성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정성의 잣대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선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 그런데 부당한 차별이든지 부당하게 억울한 사람이 있다든지 뭐 부당하게 소외된다든지 부당하게 우리 대열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식의 사례들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뽑아서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없애는 방법으로 이 공정성의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특집 좌담 공정한 기회균등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 또 행정, 법 제도에 관해서 세 교수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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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집 좌담 공정한 기회균등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2부가 있습니다. 2부에는 경제, 노동, 복지 문제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을 토론회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